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연휴의 끝자락 투자의 정석 일부 특집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박민영입니다. 우리가 쉬고 있는 사이에 뉴욕 증시가 4거래일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을 4일 내내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 눈에 띄는 특징들이 있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일 내내 올랐다라는 점 확인이 됐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야금야금 계속 올라갑니다. 4.7까지 돌파했습니다. 자,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빅테크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하에서 밸류 재평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우리 시장은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루 남겨져 있는 내일 우리장 개장까지 하루 남겨져 있는 오늘 밤 사이의 뉴욕장의 진행 여부도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를 앞두고 또 새로운 분기가 시작되는 만큼 시장에 대한 전망과 유망 업종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특집 시간 통해서 이어가도록 할 거고요. 많은 분들의 상담 역시나 도와드릴 겁니다. 상담 이제 종목에 대해서 혹은 섹터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도 열려 있어요. 02786-1021, 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하기 좀 쑥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등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캐치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는 저희 유튜브 머니투데이 방송 실시간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제작진과 함께 보면서 소통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특집 투자 정석 1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만큼 활기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명절 연휴 끝자락에는 이분들 뵙고 가야지만 마음이 편합니다. 언제나 특집을 함께 해주고 계신 세 분 또 오늘도 인사 나눌게요. 나린의 정혜영 위원님,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 공명 정지우 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 분과 함께 또 긴 연휴의 끝자락 또 내일을 대비하는 전략들 챙겨가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분기가 시작됐단 말이죠. 이제 섹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기존에 주도주 역할을 해줬던 큰 섹터들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4분기는 어떤 섹터를 봐야 될 것인가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정영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업종 유망하게 보시는지 4분기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그동안 못 간 게 있어요. 말이 좀 많이 나오면서 이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모든 것은 많이 오른 주식보다는 바닥에서 못 간 주식, 또 입에 오르내리는 거, 좀 때가 된 거. 잘 살펴보니까 그중에 원전 테마주가 아니라 핵융합 원전 이렇게 핵융합 삼중수소 기술을 갖고 있는 어떤 이 테마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이제 4분기니까. 근데 이 에너지라는 것은 원래 제일 기본이죠. 뭐 반도체고 뭐 다 좋지만 문제는 항상 뭐든지 인류 역사상 제일 핵심적인 게 에너지예요. 풍력 에너지, 뭐 태양광 에너지, 뭐 원전 에너지 다 좋긴 좋은데 이게 언제 가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언제 가느냐. 근데 지금 4분기 들어가지고 원전 테마주가 말은 많이 오고 가고 하는데 아직 못 움직이고 있어요. 제대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추석이 끝나고 나서 그 어떤 차트에서 맥을 짚는 것이 바로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우생양 터나는 게 눈에 보여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많이 올라가는 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핵융합 테마에서 또 현재 요즘에 뭐 삼중수도 좋고 다 좋지만 어떤 재료나 실적이나 이런 걸 보고 하는 게 아니야. 때를 사는 거야, 때. 건설을 언제 사느냐, 반도체를 언제 사느냐, 또 원전을 언제 사느냐, 핵융합 테마. 근데 핵융합 테마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적에,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왜 대단하냐면, 이 핵융합 발전, 이게 성공시에 성공을 한다면, 이 전기를 무한대로 막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볼 때 성공한 것 같아요. 성공했기 때문에 시원시원해서 뭐 모비스라든가, 일진버르든가 등등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 또 세계에서 좀 내놓으라는 대부가 있죠. 대부. 그런 데를 좀 입지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보니까 핵융합 테마, 원전 테마주가 하반기에 주도하지 않겠느냐. 근데 가만히 찾아보니까 바닥에서 서서 기는데 지난주에 거래가 팍 터졌습니다. 지난주에.
거래가 터진 다음에 수급이 떨어지면 주식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금방 가는 것은 아니고 이번 주 하반기, 4분기 핵융합 원전태평을 잘 보면서 방향성을 잡아나가는데 그중에 일봉에서 아직 거래가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제가 좋다고 이야기하면 바로 사는 것이 아니고 거래가 늘 적에 또 바닥에서 주식 사실 적에는 선매수라는 게 있어요. 미리 한번 사볼까? 살짝 입지를 해놓고 난 다음에 거래가 늘면서 추세가 우생할때 3중바닥, 5중바닥, 3박자가 맞을 적에 7박자 맞을 적에 거기다가 배팅만 하면 하반기에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원전과 핵 융합 쪽 이야기해 주셨어요. 사실 우라늄 가격이라던가 원전에 대한 필요성을 외치는 유럽 국가가 하나둘씩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이슈 등은 맞물리고 있는데 정말 말씀 주신 대로 때가 언제인가를 많이들 고민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원전 그리고 핵 융합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 만큼 주목해보자 의견 주셨고요. 잠시 후에 관련해서 탑픽 종목도 저희 같이 공개해 가겠습니다. 자, 벌써부터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는 많은 분들이 접수를 주고 계시고요. 문자, 전화로도 일단 연락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02786-1022, 1023번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시고요. 문자도 가능하죠. 013-3366-8200번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정영 위원님께서는 유망 섹터로 원전 핵 융합 얘기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정홍주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어떤 섹터 괜찮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일단은 반도체 지수가 이번에 이제 연휴 동안에 미국 필리핀 반도체 지수가 좀 올라왔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반도체 쪽에 대한 AI 반도체, 그것도 이제 반도체에서도 AI 반도체에 대한 중심을 좀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가운데 특징 중에 하나가 반도체 수요의 증가, 에너지 수요의 증가 이런 큰 그림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언제 이제 부각이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이번에 이제 연휴 동안에 일단 필리핀 반도체 지수가 좀 반등을 좀 나면서 일단 시장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미국 증시에 대한 꼭지점의 월봉에서 조정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에서의 등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반도체 간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4분기에 관심을 두면서 내년도까지 내년도 3,000포인트 가는 장이 미국 대선이기 때문에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번 조정이 충분히 지나고 나면 4분 연말이나 연초에서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시장의 반도체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미국의 엔비디아 주가가 이미 큰 상승 랠리가 한번 나왔었죠. 충분한 조정을 받고 나면 아직 상투로 완전히 조정이 이제 조정이 나타나고 중간에 조정도 나타나고 있지만은 상투션을 함에 따라서 완전히 그 산업 자체가 죽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차 다시 신고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 AI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번에 핫하게 이슈가 터진 것은 그건 큰 그림은 그렇지만은 지금 당장 타이밍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이 TSMC에 대한 파운드리 쪽 대결에서 승기를 잡은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시장이 왜 긍정적으로 보고 있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요. 대만의 TSMC가 3나노 파운드리 이제 그 공정에서 만든 이 반도체가 애플의 아이폰 15의 프로 그리고 아이폰 15의 프로맥스에 들어갔는데 이 발열 문제가 이제 나타났다 이거죠. 이런 발열 문제 때문에 삼성 쪽으로 대규모 고객사들이 이전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는 것을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삼성이 좀 더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TSMC는 핀팩 방식으로 그다음 파운드리 공정을 생산하다 보니까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삼성전자는 GAA 방식으로 생산함에 따라서 더욱더 성능이 좋고 뛰어난 반도체 생산과 함께 먼저 한 박자 앞서가는 기술을 선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미국 공장에서도 건설하는 가운데 TSMC는 미국의 노동자들과 마찰 때문에 제대로 된 공장 건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1년 정도 딜레이 된다거나 아예 철회 가능성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삼성은 순조롭게 공장이 건설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과거 이미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건설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미국의 노동자들과 마찰이 없거든요. 최대한 줄이면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 문화가 좀 다르다 보니까 대만 문화 같은 경우는 뭐 야간 일도 막 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서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미국 공장이 더욱더 빠른 건설과 함께 파운드리 쪽에서 더 우위를 점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상태로서
파운드리와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두 군데를 삼성이 다 아우르는 전 세계 1위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에 대한 미래 굉장히 밝은 만큼 국내 반도체 시장이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이폰 15 발열도 애플 측에서 인정을 했죠. TSMC 말씀 주신 대로 3나노 공정 관련한 칩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이 또 반사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과 지금 꽤 주도 섹터에서 눌려있는 종목들을 관심 가져야 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흔들렸던 만큼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포인트 주셨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탑픽은 무엇으로 꼽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다뤄가겠습니다. 일단 연휴 사이에 흐름이 좋았던 반도체 쪽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AI 반도체로 압축해 주셨네요. 자, 정재희 위원님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어떤 섹터 주목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예, 여러 가지를 좀 보고 있는데요. 네. 한 가지를 좀 꼽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맞아요. 있어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제가 그만큼 좋게 볼 수 있다는 업종이 많다는 거는요. 장이 이렇게 나빠질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좀 인식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연초에 이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반도체와 큰 틀은 로봇 이 둘 업종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 4분기 이제 조만간 10월 5일 날이죠. 예, 삼성전자가 인간형 반도체를 미국의 실리콘밸리 쪽에서 이제 발표를 해요. 그만큼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쪽도 이제 관심이 좀 집중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무엇보다 이제 HBM3 수요가 증대하면서 그만큼 이제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간밤에 또 이제 급등을 좀 했는데 아마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북미 데이터 센터 고객사 서버용 메모리가 1년 만에 수주를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하반기 또 정부의 첨단 로봇 전략도 발표가 원래 상반기에 이뤄질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상반기 발표를 안 했어요. 그럼 이제 하반기 발표를 해야 되는데 4분기 1분기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 지금 로봇과 반도체 뭔가 관련주들이 좀 집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고 두 가지를 조금 더 덧붙여 보자면 지금 아이폰 15가 지금 이제 중국 시장에서 좀 판매 우려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판매량이 이제 폭증한다 얘기가 나오거든요. 주말 사이에 애플 같은 경우도 이 아이폰 15가 발열 문제 어느 정도 이제 소프트웨어 문제이다.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시 이제 수정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아이폰 15 발열 문제도 좀 어느 정도 해결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주말 사이에 나온 부분이죠. 깜짝 발표. 사우디 40조 투자 유치. 이 부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주말 사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부분이거든요. 이달 안으로 이제 40조 투자 유치로 확정짓겠다. 사우디 투자 유치 수혜주들이 굉장히 주목받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큰 틀에서 반도체 로봇과 더불어서 테마성 관점에서 역시 아이폰 15 수혜주 그리고 사우디 투자 유치 수혜주 이런 쪽을 관심 있게 본다라고 하면 좀 더 좋은 기회가 이제 4분기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눈여겨볼 섹터나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해볼 만한 영역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로봇 혹은 주말 사이에 이제 전달이 됐던 이제 사우디 모멘텀 40조라는 금액까지 명시가 됐다 보니까 관련해서 연결고리가 있는 섹터들 단발적으로라도 이제 시세적인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옥석가리 이후에 또 중장기 시세를 내는 종목들이 나타나겠죠. 여러 가지 섹터의 기대감이 그래도 있다라는 것은 분명 9월보다는 10월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안아볼 수 있는 요소일 것 같습니다. 자, 다만 뭐 여러 가지 매크로에 대해서는 좀 해결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각 섹터별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상담 이제 종목들 들어오는 거 하나씩 상담해 봐야겠습니다. 일단 상담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상담 이어가도록 하죠. 많은 종목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종목들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넘겨드리고 있는데 하나씩 한번 해결해 나가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문자로
8901 뒷번호 이제 분께서 전해주신 종목이네요. 에스코넥입니다. 1,900원 매수가고 30% 비중인데 일단 지난 마지막 거래일 종가로는 2,000원입니다. 뭐 최근에 사신 것일지 아니면 사셨다가 조금 부침을 겪고 이제 회복기에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지네요. IT 쪽 회사인데 정영 위원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이분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원님? 네. 일단 잘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주식을 사실 적에 제일 중요한 게 딱 있습니다. 그럼 현재 바닥을 쳤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바닥을 친 종목이에요. 근데 바닥을 쳤다고 그냥 가느냐? 안 그래요. 행보등을 보면서 다시 내려왔다 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가는 경우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종목은 현재 2,000원 정도 밑으로 1,800원대가 매수 적정하는데 1,900원이면 적정하게 30% 몰빵을 하셨네요. 원래 제가 30%를 몰빵이라고 그래요. 세 종목 정도면 100%니까 포트폴리오 구성할 적에. 그래서 현재 제가 볼 때 잘 사신 것 같고, 근데 제가 한 가지 언급드리는 거 잘 보세요. 주식은 금년 해봤자 이제 2개월뿐이 안 남습니다. 하반기 10월 달이니까 11월, 12월, 금년 지나고 내년도 갈 거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자, 연봉을 보세요. 이 연봉을 딱 보시면 현재가 바닥에서 1년입니다. 파동상으로 고래기법은 항상 1, 3, 5, 7, 9, 11 파동이 정해져 있거든요. 금년도 양선이 발생되죠. 근데 양선이 발생되는 건 좋은데 밑에 방생이 잡힙니다. 그 전에 방생이 안 잡혔다가 이제 모처럼 11년 만에 잡혀요. 이렇게 방향성이 잡히면요 절대 파는 것이 아닙니다. 간다 못 간다 몰라요. 그냥 안 파는 겁니다. 개념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월봉상에서 잘 보시면 어떻게 돼요? 월봉 이번 달에 첫 번째 올라왔죠. 저 상한도 주세가 2,700원이네요. 거기는 저항대라고 그래요. 이 저항대는 매도권이 아닙니다. 또 항상 매도권을 항상 일봉, 주봉, 월봉 중에서 주봉을 본다. 주봉, 이 주봉. 일봉도 보는 게 아닙니다. 주봉. 주봉 상태 보면 현재 우생이 전환 안 됐지만 거래가 좋고 7박자가 잘 맞네요. 이렇게 7박자가 맞으면 반등성을 보는 게 아니고 상승세를 봐요. 상세부 쪽에 파동을 보거든요. 1, 3, 5, 7에 3,000원대, 5,000원대, 7,000원대, 만원대, 3만원대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현재 바닥을 쳤으니까 우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팔지 마시고 1,500원대 손절가만 넉넉히 잡아주시고 그냥 부담 없이 가져가시면 되지 않겠느냐. 정답은 없지만 한번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심플하게 답변을 주셨네요. 파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에스코넥에 대해서 손절 라인은 잡아주셨으니까 그 라인 보면서 일단은 좀 끌고 가보자라는 전략으로 답변 주셨으니까 8901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도 볼게요. 앞서 이제 비중 30%에 많이 이제 넣었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이분은 정말 많이 넣으셨어요. 9077님 90% 비중으로 사이맥스를 매수하셨는데 지난 마지막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매수가가 들어와 있네요. 15,790원에 매수하셨다. 90%. 네. 반도체 장비 쪽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수급분이 기관 매수가 좀 꾸준하게 들어오곤 있는데 비중은 좀 부담이거든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정홍중 의원님 답변 좀 주세요. 이분 뭐 확신에 차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 주식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 잘 사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봐도 추천을 할 만한 자리에 딱 사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90% 사신 것 같습니다. 주식을 공부하고 사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렇게까지 매수를 안 하셨을 텐데 잘 사신 것 같고요. 제가 이 종목을 많이 공부해서 아는데 이걸 저도 타이밍 이제 잡아갖고 추천해야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도 깜빡 잊어버렸는데 좋으네요. 지금 오히려 지금 추천한 매수의 위치에 놓인 것 같고요. 반도체 공정을 로봇으로 대체한다는 이제 무인화 계획을 세웠잖아요.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많은 이제 이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개발을 시작합니다. 거기 따라 사이맥스가 삼성전자 협력사로서 반도체 매출 장비 90% 삼성전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제 본격적인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과 함께 혹은 여러 가지 이제 AI 시대가 발생함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 급증과 함께 앞으로 수요가 될 것 같고요. 2025년도까지 이제 반도체 웨이퍼 이송용 대기 로봇의 상용화 기술 개발 및 수요 기업에 대한 실증 평가에 따라서 앞으로 또 주가의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거기 따라 이 사업에 최대 80억 정도의 정부 지원을 받아요.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그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과도 이런 협력업체로서 보고 있는데 자율 용접 로봇 시스템 국제 과제를 삼성중공업과 수행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대기업과 혹은 국가와의 어떤 정부와의 이런 협력 관계를 맺은 기업들은 웬만해서 일반 소기업은 맺지 않습니다. 기술력이 정말 뛰어나야 되고 이 신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 강남 큰 손의 가치 투자의 기준을 봤을 때 제가 저평가 종목들을 쭉 제가 리스트를 다 쭉 치르는 가운데서 발견한 종목이 사이맥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삼성중공업의 로봇 용접률이 70%에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는 사이맥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통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일단 가치는 굉장히 좋고요. 모멘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 상승에 대한 방향성이 월봉의 어떤 형태이냐 충분히 수년간의 조정을 받고 이제 20개월 이평선 돌파 속에 상승의 국면이 진입이 됐죠. 추세적으로도 장기적 상승의 흐름이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주봉상 중기적으로도 3주간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돌아오는 주, 내일 되겠죠? 내일부터의 상승 가능성도 높은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거기 따라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내일 당장 21선의 첫 돌파 시점에 돌아온 만큼 본격적인 상승이 내일부터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요. 심리 50권 좋습니다. 그리고 120분 보상 내일 어떻게 되느냐. 밴드이죠, 밴드. 16,000원 정도의 밴드 상단을 돌파되면 이제 좀 주가가 연속적인 상승의 흐름을 띄겠구나. 이렇게 방향을 잡고 기준을 16,000원. 그러니까 120분 봉의 밴드 상단 돌파되면 주가가 좀 본격적으로 뛰겠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매수도 좋고 손저가 기준은 최근에 저점 N자 상승 파동을 그려야 되는 만큼 최근에 15,000원 정도의 지지 속에서 상승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077님 보내주신 사이맥스에 대해서 일단 정홍주 위원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공감하는 의견을 주셨어요. 비중 90%가 다소 걱정스러울 수도 있는데 확신에 찬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흐름 나올지 궁금해지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지금 답변으로는 시원하게 보유 의견을 주셨네요.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뒷번호 7200님이 연락 주신 종목이네요. 롯데 관광개발이죠. 대표적인 중국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인데 이 단체 관광 재개 이슈 이후에 한 1주, 2주 사이에 정말 가장 빠르게 먼저 치고 나갔다가 또 조정을 시장과 함께 또 이제 중국 소비 내에서도 화장품으로 수급이 좀 쏠리면서 이쪽이 밀려났는데요. 이번에 매수가가 14,900원입니다. 소폭 손실 구간이고 20% 정도 비중을 들고 있으시네요. 자, 정지 위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증권가 곳곳에서는 많게는 25,000원까지도 목표가를 보고 있더라고요. 롯데관광개발 이분에게 답변 어떻게 주실 겁니까? 예, 롯데관광개발은 지금 너무 좀 부실하다 보니까 이거 제가 아무리 이제 앞으로 전망이 좋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긍정적으로 전망을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일단 무엇보다 롯데관광개발은 지금 부채만 해도 1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언제 유상증자를 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건데 최근 들어 보니까 12발행을 좀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자율이 8%예요. 0%도 1%, 2%, 3%도 아니고 8%. 만기절 표면이절 8%씩. 만기 때도 8% 줘야 되고 이제 분기마다 8% 계속 줘야 되고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 유치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썩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무엇보다 롯데관광개발은 이게 실적이 없다 보니까 저평가 이런 거를 따질 수가 없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차트만으로 좀 의존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기업들이 최대 주주를 대상으로 해서 3자 배정 유증이 들어왔으면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나 일단 지금 이제 제주도 쪽에 복합 리조트 쪽에 보니까 이 운영 자금을 위해서 이번에 12발행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제주 하얏트 리조트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미 추석 연휴 끝났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자국 내에서 만리장성 쪽에 이 여행 관광객들이 많아진 것 같지, 제주도에 엄청 오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는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이죠, 내일. 그렇게 지금 추석 연휴 기대감 때문에 폭등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 지금 5일선 밑에서 흐르고 있어요. 721선은 대세 상승의 기준점이거든요. 이 빨간색 라인선이. 여기를 이제 돌파를 했다가 지금 무너졌거든요. 근데 의미 있는 거래량이 일단은 바닥에서 한번 터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최근 들어 의미 있는 거래는 많이 또 터지지는 않고 있죠. 그러니까 투자자분들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 9월 달 들어서. 그래서 지금 거래량 체크가 앞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전 저점 부분이 지금 단기 지지권이었는데 13,000원대 이 라인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추가적으로 또 60일선까지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노선이 12,000원대 초반대인 것 같아요. 그 라인대가 100일선이 깨져버리게 되면 이제 완전 역별 초기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닥에서 거래 터지고 들어올린 다음에 이제 이번 달 조정 받고 있는데 중장기는 이제 돌려놓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뭐 지금 기관들이 대량 매집이 이루어졌다든지 뭐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반등 시는 좀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본전 이상에서는 매도 이후에 종목 교체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종목들은 날아간다 하더라도 원래 못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부채가 많은 기업을 제가 만약에 강추했다가 못 가면 큰일 나죠. 주식은 좋은 주식을 갖고 수익을 내야지 이렇게 부채가 많은 기업을 가지고 수익을 낸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저항권 17,000원대 한 중반대 부분을 강력한 저항권으로 보시면서 17,000원대, 12,000원대 박스권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네. 설명 마치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얘기해 주셨네요. 조금은 보수적인 의견이시고요. 좀 주의해야 되는 가격 라인까지 설정을 해 주셨습니다. 종목 교체도 염두에 둔 대응 이야기해 주셨네요. 어떤 점이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옥죄는지도 살펴주셨으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자나 유튜브를 통해서 접수해주고 계신데 전화가 생각보다 접수가 적습니다. 저도 MBTI I로서 적극 공감합니다. 전화하기 조금 쑥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전화 주시면 좀 더 추가 질문도 이제 직접적으로 자세히 나누실 수도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좀 마음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주십시오. 자, 더 가겠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쿠왕님께서 빨리 올려주셨어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비중 50%네요. 정영 위원님께서 앞서 30%도 많은 편이다 얘기 주셨는데 이분 50%입니다. 매수가가 49,500원. 지금이 39,800원이네요. 아마 꽤 떨어져 있을 때 저점 매수 느낌으로 진입하셨지 않을까 좀 감히 생각을 해보는데 그 이후 주당 10,000원 정도가 더 내려왔습니다. 뭐 동박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원님? 주식은 정답이 없죠.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 어떻게 하라고 물어보시면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차트에서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 어깨, 발까지 쭉 있죠? 그럼 이 주식의 기준이 어디냐? 그 기준이 붕괴된 겁니다. 붕괴된 것을 칩재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붕괴될 적에 사셨어요. 그 위치가. 그래서 제가 보통 허리가 붕괴되면요. 보통 한참 걸려요. 못해도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자 볼게요. 차트 볼게요. 네. 차트 보시게 되면 여기 거래가 2번 늘어난 게 됩니다. 이게 빠져나간 거예요. 세력이. 부치기면서 빠져나가고 추다가 붕괴 이게 허리입니다. 여기가 허리. 이게 기준에서 침재권입니다. 침을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이 고점이 얼마냐면 이 고점이 제가 볼 적에 여기서부터 현재 월봉 상태 보더라도 금년도 지나서 내년도가 1월달, 3월달까지 좀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그 반등 몰라요. 단지 매매는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 같은 물어본 나를 계좌를 물어보면 어떻게 해? 그냥 스톱해라. 딱 스톱해놓고 돈을 들고 있다가 거래가 막 늘 적에 다시 추가 매수하더라도 또 만약에 50분 많잖아요. 부담되잖아. 그러니까 부담 없는 기본만 딱 넣어 절반은 딱 현금해놓고 절반은 가고 있으면 좀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또 살 수가 있잖아.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전략을 짜야지 덮어놓고 종목 갖고 점을 치면 안 돼요.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정돼 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현재 일봉도 맞춰가지고 주봉도 이렇게 보시면 재료가 좋든지 나쁘든지 실적이 좋고 나쁘고 뉴스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본래 주식 투자에서 뉴스, 실적, 호재 이런 것들은 10%도 안 쳐줘요. 제일 중요한 것이 수급이면 수급. 수급이 전혀 없습니다. 세력이 전혀 없다는 거죠. 주식이 올라가려면 세력이 들어야 되는데 수급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아예. 관심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데려가서 지금 뭐 줄줄 흐르죠. 줄줄 흐르고 있는 걸 자꾸 점쳐봤자 필요 없습니다. 딱 자기 자산 관리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바닥 치는 거 보고 눈에 보일 적에 다시 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100% 현금했다가 다시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좀 물려갖고 미련이 있으면 절반은 무조건 현금 확보해놓고 다시 돈을 들고 있다가 바닥 치는 거 보고 다시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평균 나갈 때 낮춰갖고 나중에 이쪽 미련이 있으면 근데 저 같은 미련을 안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참 어려워요. 주식을 대응한다라는 것이요. 일단 말씀 주신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현금으로 이제 손실 확정을 짓고 나서 다른 기회를 찾아보든 아니면 이 종목에 대해서 비중 절반을 덜어서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다시 매수해서 좀 잘 탈출해 보는 쪽의 전략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떤 지점이 위험한지에 대해서도 힌트를 좀 얻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쿠앙님께 좀 도움이 됐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그렇게 말씀드려서일까요? 지금 몇 분이 전화 주셨습니다. 국장 연결할게요. 노바렉스라는 종목으로 연락을 주셨네요.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들 많으십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예. 네, 노바렉스 보유 중이신 걸로 지금 접수를 받았는데요. 종목 예, 예. 비중과 매수가 말씀 주시겠어요? 예, 12,300원에 20%예요.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들어간 지가 한참 됐어요. 한 3주 정도 됐나? 급등 이후에 이제 상승분을 예, 예. 13,000원에서 조금 흘러내리면서 반납을 하고 지금 10,000원대 와 있는 상황인데 노바렉스 건강기능식품 업체입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저희가 정홍주 위원님 연결하겠습니다. 이야기 나눠보셔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강남가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번 제가 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치를 봤을 때 저퍼 저PBR이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또한 제가 강남큰손의 가치로 봤을 때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메리트가 있어서 안정적인 종목은 맞아요. 그리고 7월 달에 사장이 또 장내 매수까지 했기 때문에 공시적으로도 괜찮고 가치도 괜찮고 또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기관의 누적적 대량 매수가 최근 한 달 누적 상당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수급도 좋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일단 정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뉴스적으로 이제 해외 특히 중국향 수출 증가가 급격하게 증감에 따라서 실적도 앞으로 더욱더 증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좋아요. 모든 거 다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거래량이 지난달에 터지면서 이제 바닥은 이제 시원한 것 같아요. 방향성이 이제 막 나오는 상승 초기에 양봉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 이 분야가 과연 시장에서 계속 이슈화돼서 주도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분야냐. 혹시 어떤 모멘텀 때문에 매수하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그 회사가 건강기능식품인데 실적도 앞으로 더 좋아질 거고. 예. 예. 그러면은 일단은 저는 이제 이 분야 그때 자체가 당시는- 거래가 일본 보면은 터졌어요. 이제 터졌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여기 있죠. 가격대가 얼마냐면 이 저가 1,500원. 이 1,500원 선만 지키면은 괜찮긴 해요. 기업도 좋고. 다만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이 앞으로의 미래가 우리가 AI 시대의 뭐 미래에 대한 반도체 수요 증가, 에너지 증가, 건강기능식품도 좋죠. 좋기는 분야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이게 핫하게 시장의 중심에 서서 계속 부각될 만한 중심 테마라고 보기보다는 장기적으로는 괜찮다. 그러니까 빠르게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분야 괜찮기 때문에 요 지지권 1,500원 선을 지지받는 상태에서는 보유는 가능하고요. 뭐 제가 보유해라 가라 이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매매하는 거고요. 저는 근데 건강기능식품 분야 자체를 주로 공략하는 분야로 섹터로 보지 않기 때문에 크게 저는 게 관심을 두는 그런 분야는 아니지만은 매매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크게 문제없이 매매는 가능한데 제가 오히려 더 좋은 종목들을 이따도 설명을 드릴 테니 그런 걸로 좀 갈아타는 것이 좀 더 빠른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안정성 측면에서는 이 지지만 보인다면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열고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1,500원 말씀하신 건가요, 위원님? 예, 1,500원에 지지만 보인다면 점진적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깨지면 일단 커트했다 다시 재미스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참 어려운 선택인 것 같아요. 그 1,500원의 지지 여부를 확인할지 아니면 다른 종목 교체로 이뤄갈지에 대해서 좀 판단 내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한 번 더 흐름 변화 포인트 잡히고 나서 다시 연락 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분을 만나 뵙고요. 다음 분 곧장 가겠습니다. 뒷번호 6005님께서 연락 주셨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지 매수가와 비중 말씀 주셔요. 큐렉소 큐렉소요. 네. 22,700원에 20%.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는 그래도 반등이 나오긴 했었는데 사실 이 네. 종목이 올해 정말 핫했던 종목이에요. 6,000원대에서 25,000원까지 갔다가 9월 달에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로봇, 의료 AI 이런 쪽도 조정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아마 이 시청자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 종목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곧장 연결하겠습니다. 정지우 위원님 대화 나눠주세요. 예. 제가 자세히 분석해드려 보겠습니다. 큐렉소 같은 경우는요. 일단 무엇보다 이제 로봇 관련주예요. 로봇 관련주인데 실적이 당장은 뭐 이렇게 뛰어난 기업은 아니에요. 대신 앞으로 미래 성장 기대감이 있는데 투자분들 혹시 공시 보시나요?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네, 잘 안 봐요. 잘 안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이 기업을 제가 2월 달쯤에 관심 있게 봤어요. 그 이유가요. 이 3자 배송 유상증자를 통해서 LNC 바이오의 대표이사 LNC 바이오 쪽에서 지금 그때 유상증자가 들어온 가격이 7,400원대예요. 그리고 12발행 이제 단가가 최저 전환가격이 7,300원대예요. 그러면 기관 세력과 최대 주주 세력이 7,000원대 초반대에서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격대가 굉장히 매력이 있는 가격대라는 건데 22,000원대라는 거는 그 가격대에서 3배 이상 뛴 가격에 추격 매수하신 거예요.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큐렉스 같은 경우 지금 주식 싹쓸이 721선이 대세 중요한 기준점, 바닥의 기준점인데 그 라인대가 2023년도 1월 달쯤에 밀집 국면에서 돌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라인대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7,000원대 딱 중반대예요. 그때 급소해서 노렸으면 지금도 100% 이상 수익이거든요. 근데 22,000원대는 막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막 급등을 했던 2023년도 8월 달 그때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막 대량 거래가 수반되고 막 급등을 하니까 이제 막 추격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하면 안 되거든요. 왜? 이격이 5일선, 10일선, 21선, 60일선, 100일선, 200일선, 720일선까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이격이 벌어지면 항상 추격 매수 부담스러워요. 이미 과열권, 이미 이 MLCD 같은 경우도 바닥권이 이미 다 지난 상태에서 대량 거래, 엄청난 대량 거래가 수반되고 그 고점을 뚫지 못하면 그러면 일단 그때부터는 경계 구간으로 들어서야 되거든요. 쌍봉션하고 떨어지잖아요. 지금은 단기 기술적 반등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장점도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16,000원대 부근에서는 장내 매수세도 최근 들어 좀 들어오긴 해요. 7월달, 8월달. 그 라인 즉슨 뭐 포기하기는 이른 것 같고 또 성장성 있는 기업이니까 로봇 하반기 정부의 첨단 로봇 전략 발표도 임박돼 있기 때문에 지금 15,500원대 지지권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25,000원대가 강력한 저항권이고 본전 부근 여기서 더 22,000원대 부근까지 올라오면 본전 부근에서 더 날아간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욕심을 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위에서 사신 분들은 일단 항상 본전 부근에선 경계했다가 그냥 날아가도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종목 교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미 지난 종목이에요. 바닥권이 지난 기업이기 때문에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거지 더 갈 거를 찾는 게 아니다. 이 부분을 제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큐렉소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정책 모멘텀이라던가 단기적으로 반등 구간 진입에 대해서 일부 이제 본전 회복에 대한 기대는 있으나 그 이상의 상승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좀 낮춰보자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도움이 됐습니다. 네, 언제든지 또 궁금증 있으시면 저희 방송 여러 이제 채널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마지막 전화 하나 더 받을 수 있는 시간이네요. 이 로봇 쪽 종목들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미래컴퍼니로 연락 주신 분 곧장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래컴퍼니 주셨는데 매수가와 비중 좀 알려주실까요? 44,500원에다가 30%예요.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44,000원대면 그 이후로 이제 반등 다운 반등을 보지 못하고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자리 같거든요. 미래컴퍼니 많은 분들이 아마 같이 고민하실 겁니다. 이쪽이 또 로봇 관련한 종목이다 보니까 모멘텀을 혹은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들어가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굿장 정혜영 위원님과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대화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운전할 줄 아세요? 네. 운전하시면은 주식이 악세사발 막 나가죠. 고속도로 막 달리죠. 계속 달리면 않죠. 가다가 서야 되겠죠. 뭐 휴게소도 있고 주식도 똑같아요.
그래서 주식은 가다가 못 갈 적에 딱 스톱을 해야 되는데 덮어놓고 전망성이 치우쳐갖고 주식을 덮어놓고 들고 있으면 안 되는데 출발점이 아닌데 먼저 출발했어요. 34,000원 그렇게 높게 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이 주식의 파동선을 볼 적에 3만 원서부터 밑에가 27,000원대가 지라인대고요. 거기가 본래 손절라인대고 본래 33,000원서부터 반락할 때 3만 원까지 거기가 선매수권이에요. 근데 선매수를 할 적에 저 같은 경우 초보자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갈 때까지 모르니까. 단지 지집하고 가는 걸 보고 해야 되는데 현재 720에서 바닥선에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붕괴되면 저는 절대 주식을 보여주지 말라고 그래요. 고점에 샀든지 저점에 샀든지. 그리고 파도 타기라고 그래요. 시소 게임. 흐름을 따라가는 거. 그걸 운전하고 똑같아요. 가다가 섰다가 항상 달릴 때 달리는 것이고 쓸 때 쓰는 것이고 휴게소 가면 쉬어야 되는 것이고 요거 이제 가다가 뭐가 추세가 우하향 되죠. 우하향 쭉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 우성향 전환대적에 3박자가 말쪽에 그때 사는 거거든요. 이게 3박자 말쪽에 3박자 7에 쭉 맞아 사거든요. 근데 여기는 꺾어져 갖고 쭉 내려오고는 중간에 가서 들어갔거든요. 눈에 안 보일 적에 전망도 아닌데 그래서 성급했어요. 단지 현재 있는 주식은 팔기도 그렇고 안 팔기도 그렇고 그냥 좀 더 버티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고요. 단지 이제 이 3만 원대에서부터 27,000원대가 손절 라인 때 부담되면 거기서 비중을 맞추시기 바라고 33,000원이야 거기서 3만 원까지 아마 행보 등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거래 넣는 거 잘 보시고 더 이상 추가해서 물타기하지 마시고 있는 것 관리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안전하게 매매를 하시려고 하면 무조건 5일선 매매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5일선 매매 종목 볼 때 이런 것도 저희가 같이 체크해 나갈 필요는 있겠습니다. 절대 물타기 금지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투자 방향에 대해서 다른 종목으로 설정. 갈아타면 안 돼? 다른 종목 갈아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위원님? 저는 찬성합니다. 예. 네, 의견 과감하게 주셨어요. 뭐 크게 안 물렸으니까 과감하게 바꿔 타는 것도 좋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가 지금 이후에 이제 유망 섹터에 대한 이야기는 앞서 나눠봤고요. 유망 종목에 대한 의견들도 세 분의 종목들을 다 들을 거거든요. 한번 보시고 투자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그쪽도 하나의 선택지에 올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내용이 도움이 됐을까요? 정지우 선생님의 저기도 한번 듣고 싶은데. 어떤 분이요? 정지우. 정재 위원님의 의견 더블 체크 한번 하고 싶다고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음 종목으로 곧장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에 세 분의 종목 의견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분의 의견 저희가 나눠봤고요. 많은 분들의 종목 상담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세 분이 어떤 유망주를 공개하실지 궁금해하셔서 또 기다리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곧장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앞서 섹터에 대해서는 반도체, 원전, AI, 로봇 등이 나왔었는데요. 각 그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을 유망하게 보시는지 곧장 듣겠습니다. 정영 위원님의 유망주 관심주 어떤 겁니까? 네, 일진파워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그 미래 컴퍼니에 대해서 언급드렸는데 들어오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거래량입니다. 네. 이 거래가 현재 일진파워도 거래가 그 미래 컴퍼니하고 같은 패턴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거래가 없을 적에 주식을 막 사는 것이 아니고 선매수라고 해갖고 조금만 사는 거예요. 10% 이내 발만 담아놓고 그다음에 일진파워나 미래 컴퍼니가 현재 다 선매수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매수 들어왔는데 거래가 10만 주 이하 거래가 없죠. 그래서 거래가 잘 될 때 들어가는데 지금 미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종목을 잘 보고 있다가 미래 컴퍼니도 마찬가지고 일진포도 마찬가지고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바닥권에 왔기 때문에 지금은 서서히 잘 보고 계시다가 현재 핵융합 테마 제가 미래 제일 좋은 테마를 보는 것이 핵융합 테마예요. 이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테마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가지고 혹시 큰 시세가 나지 않겠느냐 마지막 테마 보고 있는 것이 핵융합 테마인데 삼중수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일진파워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현재 일봉 상태보 하나 둘 셋 넷 내일이 5일째입니다. 5일째는 변곡점이야. 3일째, 5일째, 7일째, 한 달째, 3개월째, 5개월째 변곡점을 잡는 것인데 주식은
어떤 거든지 기본적 분석은 다 나와 있습니다. 실적이 좋다 나쁘다 다 나와 있고 누구나가 다 똑같이 보는 거야. 단지 그 주식을 언제 사느냐. 현재 1천만 같은 경우 일본 단기로 보는 것인데 내일부터가 5일째니까 반등성 들어가는 것이고 바닥에 들어왔으니까 선매수권 들어가는 것이고 거래가 없으니까 많이 사는 것이 아니라 발만 담궈놓고 지켜보면서 거래가 느는 걸 지켜보는 것이다. 근데 주봉 상태 보면 지난주에 거래가 팍 늘었죠. 쭉 없다가 쭉 늘었습니다. 추세가 지난주에 우상향 전환됐습니다. 전환됐네? 이번 주 안착했네? 안착할 때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수 조건은 만 원이 기준이고 12,000원에 매수하는 것이고 손실가는 11,000원이 되는 것인데 중장기로 멀리 보면 이제 내일부터 3주째 들어가요. 하나, 둘, 셋, 3주째 양선, 양선이 발생해서 쭉 가지 않겠느냐. 또 만약에 갈 적에는 거래가 늘겠죠. 그 거래가 늘 적에 비중을 실어주는 것이고 손절가를 기준점으로 자기 능력에 맞게 비중을 맞춰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연봉 상태 보면 현재 고점이 없어요. 종목 자체가 파동으로부터 고점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면 무한되고 못 가면 못 가는 거기 때문에 하단시대 11,000원대 손절가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절 라인은 꼭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첫 번째 종목으로 일진파워 정영 위원님께 저희 전해드렸습니다. 자, 곧장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정홍주 위원님께서 라운피플 얘기해 주시네요. 6% 정도 지난 마지막 거래 올라왔습니다. 예. 이 종목 지금 어떤 게 제일 매력적이에요? 네, 라운피플 제가 아까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을 좀 둬댄다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라운피플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칩셋 미디어 우리나라 기업이 엔비디아를 넘어섰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세계 최초의 영상 특화 AI NPU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많은 이슈 거래가 지금 이어지면서 최근에 라운피플이 바로 이제 추석 바로 직전에 마지막 날에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NPU 기반의 AI 반도체 개발에 정부 프로젝트 수주를 따는 기업이 라운피플 자회사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AI 반도체 쪽에서 국가에서 보조금 받는 기업이 또 이 라운피플 관련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정부에서도 지원을 받고 또 프로젝트 수주도 따내고 이런 기업이 아무래도 AI 반도체에서도 좀 더 신뢰감을 높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AI 반도체에 대한 육성 이야기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련주로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4개의 기관으로부터 또 수백억의 투자를 유치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키움증권을 비롯한 이런 대기업이 아무 생각 없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사주 매수라든가 장내 매수라든가 오늘 0%짜리 사채 이전의 최저 발행가 근처라는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본다면 한번 좀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차트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반도체의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련주가 이 라운피플의 한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고점이 낮으면서 현재 저점이 더 이상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해볼 수 있겠지만은 선취매성이에요. 월봉상 20개월 이평선 근처에 놓여 있다 보니까 한 번쯤 AI 반도체 이슈가 나왔으니 한 번쯤 관심 갖고 대응을 해보자. 매수가, 현재가, 그리고 손절가는 6,250원, 목표가 7,900원 설정해서 선취매성이라는 것을 감안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나면 바로 공개방송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7시와 10시에 정홍주 위원님의 공개방송도 이어지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정재우 위원님의 종목은 DIC입니다. 마지막 거래일에 10% 올랐어요. 이 종목 대응 가능할까요? 예,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이 DIC는 솔직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대표이사가 이제 자녀 이름 앞으로 2년 동안 주식을 사놨다. 저도 이제 아들이 2명 있지만 자식을 위해서 주식을 사놨다. 너무 좋은 시나리오 같아요. 그만큼 이제 현대차 쪽에 전기차 감속기 플러스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까지로도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감속기를 이제 제품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폐배터리 신사업까지 진행을 하죠. 일단 매수가부터 설명을 드려보면 뭐 5,600원, 6,000원대 이 사이에서 사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목표가는 이제 1만 원 이상까지 이제 바라보시고 손절가는 일단 4,5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은 그만큼 올해 이제 제가 DR텍 300% 정도 상승률이 나왔는데 제2의 하반기 또 레전드 종목이 탄생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잘 놓치지 마시고 오늘 또 저녁 7시 방송 제가 지금 이제 바로 온라인 방송 진행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재우 위원님도 7시부터 무료 공개방송 일정이 있고요. 정홍주 위원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시, 10시 그리고 정혜영 위원님께서 저녁 9시부터 공개방송 일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방송에 참여하는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세 분의 위원님 얼굴이
친절하게 저희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방송 중 이렇게 온에어가 뜨니까요. 이제 마음에 드시는 같이 소통하고 싶은 분들께 이제 방송 중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적극적으로 이야기 나누시면서 전략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렇네요. 특집 시간도 시간에 쫓겨서 상담 도와드리다 보면 이렇게 급하게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오늘 일진파워 라운피플 DRC 흐름 잘 지켜보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